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상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데 앞장서온 분이 있습니다. 제가불자 모임인 불교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공창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인데요. 이번에 고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개성상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상인의 방대한 역사를 조명한 책 위대한 한국상인을 펴냈습니다. 공창석 원장을 전경윤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죠? 그 위대한 한국 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배경. 에는 이러한 그 역사와 배경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나 할까요? 그건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고 명실공히 이 통상국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반만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 고조선 이래 자랑을 하는데 통상과 무역에 관해서 받쳐주는 역사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정치인, 학자, 종교인, 예술인들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뛰어난 위대한 상인도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위대한 지금 현재의 무역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빛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상업과 상인을 하나의 핵심 축으로 해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역사를 보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이번 그 위대한 한국 상인입니다. 그 전에도 이 상인에 관한 책을 쭉 쓰셨잖아요. 제가 공부를 뭐 15년 이상 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한 시리즈로 써왔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고려의 멸망 그리고 조선의 건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상업 우호 세력과 상업 천시 세력 간의 어떤 투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 문제를 제가 아마 최초로 제기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성계가 최영의 요동 정보를 무시하고 이하도 해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요동을 정벌을 하자는 쪽은 우왕과 최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동 정벌을 나갔다가 다시 요동 정벌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성계 세력이거든요. 그럼 왜 그 핵심이 뭐냐? 요동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요동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럼 당시에는 요동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는 우리가 은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요동하고 고려는 국경은 이때 사람이 전혀 그 자유롭게 넘나다니고 자유롭게 장사하고 거의 우리 내국과 같은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요동에도 우리 민족이 조선민족이 약 30% 정도가 요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은 우리 거다. 우리 상권이다. 그걸 왜 이래야 되느냐. 이래서 개성 상인들, 고려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채영을 지지했고요. 지지했고 대신 이제 이성계는 상업 세력이 아니고 지주 세력, 땅을 가진 사람들 또는 그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아예 그러면 고려를 버리고 이제 요동을 포기하고 상업을 포기하고 농업 국가를 세우자. 이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그게 안 들어봤던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불교에 관련된 부분, 불교와 경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국가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 활약한 이른바 사원 경제. 그게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또 근데 몰락을 조선시대 거치면서 몰락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날 그 불교의 현실과 연결해서 뭔가 시사하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는 바탕이 어떤 것이냐. 그냥 불교의 본 모습은 뭐냐. 그냥 우리 조상들이 가장 불교의 꽃을 피웠을 때는 어떤 불교였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불교는 조선 불교입니다. 농촌 경제, 농업 문화의 그런 그 시대의 불교였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불교였다 이거죠. 조선시대는 불교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은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불교는 상업을 모르는 겁니다. 조선의 국가가 상업을 몰랐듯이 불교 역시 그런 핍박 속에서 상업을 몰란 거죠. 그럼 지금은 현재는 지금 상업주의 국가가 우리가 무역 국가인데
불교 역시 무역국가, 상업국가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바뀌는 모습의 본래의 모습은 고려 불교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고려는 상업국가였고 불교가 국교였고 그리고 고려는 상업국가의 고려를 지탱하는 그런 불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경제 또는 사원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고 또 거기서 굉장히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불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또 불교가 앞장서서 상업을 진행하고 무역을 진행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불교가 이 국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바꿔질라 이러면은 조선 불교의 생각을 많이 버리고 그리고 농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버리고 중상주의적인 생각을 불교인들이 갖도록 하고 또 사원 역시 또 스님들 역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사원 경제를 저는 상업에 위해서는 불교, 농업에 위해서는 불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농업에 위해서는 불교가 아니고 상업에 위해서는 불교가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공무원 불교 운동의 어떤 4가지 원칙이나 할까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죠? 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동료 이렇게 불자 공무원들, 후배 불자 공무원에게 제가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가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 불자들이 소원이니까 우리나라를 불국토를 만드는 마음으로 공무를 수행하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자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되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 수행 자체가 하나의 그 백장청규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실천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데 공무 수행 자체를 육바람일 수행하듯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승강기 안전관리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강기 대국이죠. 대국이고 상당히 이제 선진국인데 물론 안전사고는 늘 대비해야 되고 이번에 진주 혁신도시에 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제 진주를 이전해야 됩니다. 올해 뭐 해야 할 일이 많으시죠? 예, 많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저희들 당면한 문제는 이제 진주로 청사 작년 11월달에 개공식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에 준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주 대책까지 직원들이 이주 복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까지 지금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주 당면한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우리 본연의 업무, 안전에 관한 업무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었고 또 그에 맞춰서 국민 안전처가 새로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이제 국민 안전처 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국민 안전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가 승강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받고 그 새로운 자세로 또는 새로운 이렇게 그 방향으로 국민 안전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올해가 그 원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강기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인력 양성이나 이런 안전 요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불자 공직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원장으로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